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간밤에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네. 최근에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죠. 일제히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네. 경제 지표들도 뒷받침이 되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 증시 보면은 미국발 홍풍을 받나 싶다가 뭐 결국에 끝나는 거 보면 지지부진하거든요. 그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연예인 걱정할 필요 없다. 그죠? 연예인 미국 시장 걱정하는 건 진짜 오지랖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잘 돌아갑니다. 미국 시장은 잘 돌아가. 간밤에 조금 쉬었는데 워낙에 화랑을 보였기 때문에 간밤에 좀 쉬었고 아무런 이슈가 없었어요. 그냥 많이 갔으니까 잠깐 쉬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코스피 일봉을 보면서 봄에 싹이 트듯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물론 미증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지금도 괜찮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쉬움은 있죠. 미증시 보면 아쉬움이 많은데 분명히 시장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계속 나온 얘기지만은 뭐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이제는 금리보다는 우리가 경제 지표 실적을 보고 가는 장이다라는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확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0년 만기 국채금리 그 국채 수익률을 잠깐 보시면은 뭐 뒤뚱뒤뚱 하지만은 결국 그 1.7까지 때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간밤에 또 좀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다시 1.6대로 좀 내려앉으면서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해서 이게 1.7 가든 1.7 가든 나중에 결국은 뭐 2.0이든 계속 앞으로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 시장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게 분명한 것이고 그 이면에는 역시 경제 지표 아니 경기가 좋아지는데 금리 오른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시장에서 그렇게 큰 선이 형성돼 버리면은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영향력은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해지는 거죠. 네. 그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지금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몇 개 좀 보시면은 지난 미국 3월 고용 지표만 보고 놓고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표가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제가 네. 글자를 좀 보죠. 3월 미 실업률은 6% 정도가 나왔고 비농업 취업자 수 같은 경우도 91만 명이 나왔습니다. 너무 좋았죠. 이건 예상보다도 훨씬 좋은 거예요. 슈퍼 서프라이즈. 예, 네. 깜짝 놀랄 만큼 흐름이 나왔고 이게 2008년에 잠깐 보시면은 그 당시에 실업률 이렇게 뛰는 게 보이죠. 이것은 금융위기 때니까 구조적인 문제였어요. 구조적인 문제다 보니까 이 실업률이 내려가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실업률이 급등한 거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잠깐 그런 것. 이게 코로나라는 게 또 1년 만에 지금 극복이 좀 되고 있잖아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급속도로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도 안정적인 모습 6%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지표가 일단 3월 고용지표 잘 나왔고 그 전에 발표했던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발표했던 3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50 기준이죠. 50을 놓고 기준으로 보면 이쪽이 확장이고 아래쪽은 위축 국면, 수축 국면입니다. 근데 지금 확장세로 나오는데 작년 3월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빠르게 회복되고 이것도 역시 64.7이 나오면서 서프라이즈 수치가 나온 거예요. 제조업이 이렇게 잘 나오면 보통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 IT 경기가 연동이 좀 됩니다. 그래서 우리 IT 수출주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이게 굉장히 잘 나왔고 그러면 제조업 지수가 아니라 ISM 서비스업 지수를 또 딱 간밤에 나온 걸 딱 보니까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서프라이즈예요. 네. 63.7까지 올라오면서 야 갑자기 경기가 왜 이렇게 좋아지나. 바로 몇 시간 전입니까? 그 IMF에서 글로벌 그 경제 성장률 발표를 했죠. 전망치를. 네. 미국을 상향했죠. 미국도 상향하고 글로벌 전체가 지금 6%까지 상향을 했어요. 네. 이건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물론 베이시스 이펙트죠. 작년에 워낙 말아먹었으니까. 그렇게 보더라도 성장률 회복세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건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 코로나 쪽에 대응하는 것도 있고 백신도 지금 확산되는 것도 있고 또 각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빠르게 올리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지표 하나를 좀 보시면은 미국이 이런 실업 지표, ISM 제조업 지표, ISM 서비스업 지표가 올라간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수출 지표. 이게 ISM 제조업 지표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수출 지표가 같이 올라갈 때가 좋은 거예요. 지금 실제로
한국의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를 좀 보시면은 작년 1월부터의 수치입니다. 네. 이게 이제 작년 3월이죠. 462억 불에서 급감을 하면 뚝 떨어지는데 이게 5월까지 한 349억 불로 떨어지다가 이게 그 다음부터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옵니다. 3월 수치가 나온 게 여기죠. 빨간 게 수출입니다. 파란 게 수입이 되겠고. 네, 좋았네요. 다 좋았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3월 대비해서도 이렇게 껑충 뛰는 모습 보였고 전달 대비해서도 올라왔고 그리고 무역 수지 흑자 같은 경우는 여기 녹색 옆에 있는 거죠. 수출해서 수입을 빼면 무역 수지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작년 4월 적자가 나온 거 빼고 그 이후로는 다 흑자입니다. 다 흑자를 기록했고 무역 수지 한국의 무역 수지도 그렇지만은 수출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 지표가 다 좋아지는구나. 그러면 금리가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과정 속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그거죠.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야, 미국 시장 이렇게 신나게 올라오는데 우리는 좀 섭섭하다 이런 게 좀 그렇죠. 있거든요. 요건 또 우리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수급 쪽이 좀 아쉽습니다. 네. 예, 지금 수급을 좀 보시면은 3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3월부터 4월 현재까지의 수급 구도를 보시면 뭐 안 봐도 비디오다 그렇죠.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강하고 지금 외국인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은 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죠. 3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드디어. 이런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역시 기관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네. 거. 특히나 그 기관 매도 속에서 까만색 연기금의 매도는 꿋꿋하게 나오고 있더라. 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까먹는 게 있지 않겠는가. 개인 수급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고객인 탁금이 정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외국인 수급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외국인이 지금 돌아서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 때문에 지수는 그다음 올라가는데 좀 화끈함이 덜한 것은 연기금의 역할이 좀 크다. 그렇죠. 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아쉬운 건 이거예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죠? 맞아요. 잠정 실적. 곧 조금 있으면 발표될 건데 삼성전자의 차트를 일봉 차트를 보시면 요걸 보시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이륙하기 직전으로 보입니다. 좋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림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차트 보시면 이렇게 일봉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위쪽에서 강하게 누르는 세력이 있어요. 못 오르게 강하게 누르는 세력. 이게 뭔가를 보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수급을 잠깐 뜯어보죠. 삼성전자의 수급을 올 한 해 동안 뜯어보면은 가장 많이 산 세력이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렇죠. 거의 한 1억 한 7천만 주인가요? 그 정도를 샀어요. 굉장히 네. 많이 샀죠. 근데 그러면 나머지 반대쪽은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팔았느냐? 기관하고 외국인이 팔았겠죠. 뭐 안 봐도 알죠. 그렇죠. 다만 외국인은 매도세가 계속 나오다가 최근 삼성전자의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그리고 금융투자 많이 파네 많이 그러지만 금융투자는 차익을 많이 하니까 그건 프로그램 매매거든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투신권도 거의 뭐 있나 마나한 수준입니다. 유일하게 삼성전자를 가장 뚜렷하게 추세적으로 계속 팔고 있는 세력은 안타깝지만은 연기금이에요. 네. 아니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온다면서요. 배당 많이 줍니다. 배당 얼마 주신지 아십니까 원래? 배당금이 무려 13조를 줘요. 우리 흔히 얘기할 때 국부유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배당 우리 국내 기업 많이 투자해서 배당금 많이 받아가라면서요.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에 차지하는 비중이 54% 가까이 돼요. 네. 13조 중에서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가져갑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 그 주도한 세력들이 연기금이라는 것은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고 물론 이제 연기금 중에서 당연히 국민연금입니다. 근데 그건 있습니다. 9일 다시 기금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예. 다시 있어요. 왜냐하면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열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9일 회의에서는 뭔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약간 확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럼 일단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그렇죠. 네. 원포인트 회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만 회의하겠다 그랬어요. 9일 날. 그러면 9일 뭔가 국민연금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요즘은 우리가 9일 좀 집중해서 관찰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전체로 볼 때 수급이 좀 아쉽긴 하지만은 시장은 아직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계속 투자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 전망을 전반적으로 해주셨는데 지수를 보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우리 증시는 섭섭해요. 미국 증시에 비해서 다소 지지부진한 박스권 양상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또 방송 보면은 올라가는 있는 종목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방송 보면 유망 종목 많은 것 같은데 네 개 잡으면 너무 밋밋하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빠른 순환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장이 백날 올라가도 내 거 안 올라가면 황입니다. 맞아요. 다 아시지 네. 않습니까? 장 아무리 빠져도 내 것만 올라가면 그건 화랑장이에요. 네.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워낙에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고 지수가 좀 약간씩 올라가는데 정체된 느낌이 드니까 이 순환매가 굉장히 빠릅니다. 뭔가를 자꾸 올라가는 쪽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중에는 지금 테마주들도 많은데 아닌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상 누각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적 장세에 들어오면은 1비장입니다. 하루 올랐다 하루 빠지는 장. 종목들도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뇌동매매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결국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실적 전망이 좋아지는 종목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으로 보셔야 되지 너무 시세만 쫓아가면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네. 시세보다는 사세, 회사의 어떤 기운을 쫓아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제 종목 몇 개를 이렇게 관심 종목 위치를 보여드리는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게 뭐 LG전자라든지 뭐 키스트, 뭐 빅히트, 뭐 하나투어, KB금융 등등을 말씀드리지만 KB금융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롱텀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조정이 나오니까 삼성전자를 일단 한번 제가 좀 끼워 넣었습니다. 이번 주에 좀 끼워 넣었어요. 왜냐하면 네. 오늘 실적 발표가 대단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중에서 지금 그 빅히트가 지난주에 큰 어떤 이벤트가 하나 있었잖아요. 주말 동안에 M&A 큰 게 하나 있었는데 그렇죠. 요걸 좀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관련해서 키스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엮어서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를 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우선 그 약간 그림이 복잡하지만은 전체를 그림을 다 읽을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형태만 보시면 돼요. 빅히트라는 회사가 지금 이름이 하이브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하이브로 바뀌고 그 산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하이브 밑에 위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버스 밑에가 아니고 빅히트 아래에 각 레이블들이 있습니다. 음반 회사가 있어요. 네. 빅히트를 물적 분할로 밑으로 내렸죠. 그래서 이제 BTS가 밑에 있습니다. 요 각각의 회사들이 각각 레이블이고 그 위에 빅히트가 있고 그 다음에 위버스라는 엔터 플랫폼 회사가 있다. 요게 빅히트의 구조예요. 요 구조에서 하나의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게 이겁니다. 위쪽에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했어요.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의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했고 그 산하 레이블들이 또 한 3개, 4개 잔뜩 있습니다. 이걸 1조에 인수를 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뭐 증권사 리포트는 50만 원까지도 맞아요. 높였어요. 네. 공격적으로 높였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빅히트의 확장입니다. 이타카 홀딩스가 어떤 회사인가 하면 이런 회사예요. 창립자가 스코트 브라운입니다. 미국의 뭐 인플루언서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제작자입니다. 작년 순이익이 2천억이라는데 이건 일시적인 이익이고요. 좀 높았고 우리가 강남 스타일 그 싸이가 미국 진출할 때 그때 도왔던 게 스코트 브라운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직함을 하나 얻었는데 하이브 그러니까 빅히트의 사내 이사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카타 홀딩스 아래에 있는 레이블이 뭐냐면 SB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아티스트 아리아나 그란데가 있고 저스틴 비버가 있어요. 네. 저스틴 비버는 지금 현재 그 빌보드 핫 100의 1위입니다. 1위예요.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경우는 빌보드 핫 100의 현재 11위고 유튜브 구독자 수로 보면은 저스틴 비버가 1위입니다. 2위가 블핑, 3위가 이제 방탄소년단 네. BTS, 4위가 아리나 그란데입니다. 이 정도의 엄청난 스타들이 지금 그 하이브의 산하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단순한 인수가 아니고 피를 섞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스코트 브라운이 하이브 주식을 973억치 사 들어왔어요. 3자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아리아나 그란데와 저스틴 비버 같은 경우도 각각 100억 이상의 돈을 이 큰 빅딜에 포함을 시켰어요. 3자 배정을 다 들어온 거예요. 예. 뭐 저스틴 비버한테는 100억이 큰 돈 아닙니까? 이거 그래도 큰 돈이죠. 그래도 뭐 아무리 100억인데. 예, 네. 그렇죠. 엄청난 금액이 들어온 겁니다. 거의 그 이타카 홀딩스의 그 각 아티스트들과 그다음 안에 주요 인사들이 모두 한 39명이 모두 돈을 다 보탰어요. 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인수가 아니고
혈맹 관계를 맺는 혈맹이죠 당연히. 그렇죠. 자회사로 두르면서도 피를 섞은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사실 방시혁 의장 같은 경우는 이들이 향후에 벌어들일 돈도 중요하지만은 그 시너지 효과를 네. 중요하게 봤는데 왜냐하면 그거죠. 이 스코트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과연 앞으로 우리 그 레이블들, 하이브의 각 레이블의 스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 진출할 때 어떤 역할을 하겠는가? 제2의 방탄소년, 제2의 BTS, 제3의 BTS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BTS의 멤버 중에서 정국이 그 저스틴 비버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네. 팬이라고. 뭐라고요? 아, 팬이라고. 예. 팬심을 발휘하고 저스틴 비버의 노래도 막 부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스틴 비버도 응답을 했어요. 야, 니들 컴백한다면서 화이팅. 네. 그 나이 차이가 보니까 한 3살 형이더라고요. 아, 저스틴 비버가. 네. 예, 그렇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지금은 한솥밥을 먹게 되는 나중에 이제 뭐 BTS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미 그 미국 시장의 주류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럼요. 근데 대부분의 K-팝은 아직은 비주류거든요. 나머지 밑에 있던 그 우리 그 하이브의 각 레이블들 스타들이 만약에 미국 진출을 하게 되면은 저스틴 비버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요거 우리 동생들이다. 그렇죠. 자기도 어. 지분 투자를 했으니까. 아니 그럼요. 예. 요거 우리 동생들인데 좀 잘 봐달라. 심지어는 저스틴 비버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요? 왜 BTS를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느냐? 왜 라디오 방송에서 노래 안 틀어주느냐? 저평가되어 있다고요? 아니 그럼요. 왜냐하면 와.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영어 음악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안 틀어줬어요. BTS 음악을. 왜 안 틀어주냐? 여기 이제 지적을 좀 했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 스코트 브라운과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이런 시너지 효과가 아마 상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네. 이번에 주주배정 정자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왜 했을까? 현금이 지금 5천 원 남아 있어요. 사실 뭐 시각이 안 좋은 시각도 있어요. 아니 그럼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주 배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금이 5천억 남아 있는데 이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추가적인 인수가 있을 것이다. 아, 네. 그렇게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히트 홀딩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고 여기 그 4월 보호예수 물량 때문에 또 난리인데 나올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대주주예요. 방시혁, 김석진 외에 6위는 BTS가 되겠고 넷마블, 그때 2대 주주. 그다음에 윤석준 글로벌 CEO입니다. 나올 물량은 88만 주밖에 없어요. 이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보호예수 물량이 뭐 걱정된다 하시는데 걱정하실 거 전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관련해서 이제 SN 같은 경우도 이제 그저께 또 약간 공시가 나왔는데 아마 그건 그 중간 지주회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유동화를 위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런 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자회사 키스에게는 분명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키스도 역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지금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어요. 곧 나올 건데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곧 나올 건데 뭐가 아쉽냐면 실적 전망치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요. 네. 기대치가 좀 낮으면은 좀 잘 나오면 서프라이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지금 9조 2천억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전망치가. 목표가가 지금 10만 7천까지 올라와 있고 맥스가 10조를 보고 있는데 좀 아쉽죠. 한 8조 봤다가 9조만 나와도 야, 잘 나왔다 그럴 건데 이제는 9조 나와야 돼요. 그렇죠. 9조 나와야 평타고 10조 남은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요 느낌 정도로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고 요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적 전망이 어떻게 나오느냐. 네. 요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거 두 개를 같이 놓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메리트는 별로 없는데 삼성전자가 왜 중요하냐면 가끔 독주를 하거든요. 혼자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오고 혼자 달려버리면 삼성전자가 없으면 고립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실적 전망치를 보고 나오는 것 보고 전망치를 보고 나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 간략하게 짜주신다면요? 예, 금리보다 실적 그다음에 경제 지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문제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실적 좋은 전망,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한 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